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운영위원장 유인호입니다. 높은 물가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추석 명절은 잘들 보내셨는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어느 정도 사실 벗어난 건 같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이 우리 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 진행되는 제78회 정례 기간 중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1 회계년도 결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협의안 2건, 조례안 2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4대 의회 출범 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 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시의회가 실질적인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 회계년도 결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규모는 66억 1,553만 원으로 세입은 92만 원이고 세출은 62억 7,551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3,91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미집행 사유와 계획된 사업의 예산 집행 정도, 예산의 낭비 요소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차기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97억 3,924만 원 대비 2억 9,281만 원이 증액된 100억 3,206만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산출의 정확성, 낭비 요소의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위원회 수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회 수를 7명에서 7명 이상 20명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청의 결산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결산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결산검사 시행을 위해 결산 규모의 적정한 위원회 수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기존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시 5명 이상의 민간위원 중 단 3명만을 여성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한 내용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내용에 맞춰 정비한 사항으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의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개인 일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 속에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우리 세종시 공동체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민분들을 볼 때마다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세종 시민의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 시민분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에 귀를 열고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프레시안 김규철 기자입니다. 유인 위원장님 앞에 서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프레시안이 지난번에 그 국회 사무처에서 주관한 그 의원 연수에 대한 취재를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 소속 3명이 불참을 했었습니다. 근데 30일 그 전이었고요. 그 전주였고요. 네네. 30일하고 31일 날 여기 자체 연수가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오후 31일 날 오후 3시 반에 왔더니 절반 이상이 자리 비었었고 나중에 이제 의원들이 부랴부랴 다시 들어오셨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두세 분이 끝내 자리에 돌아오시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연수를 주관하셔야 되는데 자리를 비우신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뭐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운영위원장이 답변하기보다는 의장이 답변하기에 적절한 답변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이제 그 지방의회법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작년 5월에 이미 상병원 당시 의원이 내용을 이야기했던 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시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위원장님에 관한 이야기가 후반기 의장을 하시려고 한다, 또 차기 시장을 하시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거든요. 요거에 연관된 발언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그 질문을 주신 것 중에 그 첫 번째부터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8월 국회에서 5주간 국회 연수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선이긴 하지만은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 그 내려와서 저희가 자체 연수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사실 많은 민원인들과 좀 상대를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날 불가피하게 저희 지역에 민원 관련돼서 사실 민원인과 이야기를 좀 나누느라고 교육에 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지방자치법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물론 이제 상병원 우리 의장님께서 전에 이야기하셨던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 사실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결국 저희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정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덜 지원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어서 좀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주셨던 건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생각은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위치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저는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네, 제가 답드리기가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마치겠습니다.